안녕하세요, 이지수입니다. 제가 오늘 강연할 내용은 답이 되는 기독교 6강 나만 나를 사랑하면 그만이다. 세속주의 거짓 정체성을 주입하다 라는 챕터를 가지고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Let It Go라는 노래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노래는 겨울왕국이라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주인공 엘사가 부른 유명한 영화 OST의 제목입니다. 엘사는 이 왕국의 첫째 공주로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부모님의 뒤를 이어 여왕이 됐습니다. 이런 엘사에게는 사실 마법의 능력이 있었는데 바로 얼음이나 눈을 이렇게 막 뿜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능력이 제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동생이랑 그걸 갖고 장난치다가 동생이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고 그 동생인 안나 공주를 다치게 했고 그래서 이제 겁을 먹은 엘사와 또 부모님이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 엘사는 방에 가둬져서 밖에 나오지 않고 그 자신의 능력을 억누르기만 하면서 지냈었습니다. 항상 숨어서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부모님 돌아가시고 즉위를 하게 되면서 즉위신 날 저녁에 무도회를 하게 되는데 그 엘사는 그만 그 동생 안나가 처음 보는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화를 내다가 벌컥 그 능력이 확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모두가 보는 앞에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얼음과 눈을 뿜어냈습니다. 백성들이 겁을 먹었고 마녀라고 몰아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엘사는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산속 그런 산맥 깊은 곳에 들어가서 자신만의 그 얼음 궁전을 만들고 거기서 지냈는데 바로 그 얼음 궁전을 지으면서 이렇게 팍 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Let It Go라는 노래입니다. 뭐 노래 너무너무 유명하고 사실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불렀던 노래 너무 유명한 노래인데 그동안 이제 숨기며 살아왔던 자신의 능력, 자신의 그런 정체성을 더 이상 억누르지 않겠다. 나는 그래서 자유로워질 거다. 자유롭다. 아무도 날 방해하지 못한다. 더 이상 착하게만 살지 않겠다. 이런 굉장히 이렇게 선언하는 그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바로 레리코의 가사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다. 이 영화와 또 이 노래에는 굉장히 현대 세속주의가 말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일단 현대 세속주의가 말하는 정체성 이 기준을 그냥 정체성의 정의에 대해서 체계에서 어떻게 내리고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의식과 자존감이 두 가지가 이 정체성을 만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의식은 말 그대로 그냥 내가 누군지 내가 아는 것. 자존감은 그런 나를 중시하는 마음, 그런 나를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이렇게 두 가지가 합쳐서 정체성을 만든다고 합니다. 고대 문화에서는 침투성 자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회적인 역할이나 관계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자아를 형성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역할이 자아를 개발한다는 그런 건데 예를 들면 고대 문화에서는 공동체 속에서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았냐가 곧 나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물어보면은 농부라든가 아버지, 아들, 딸, 뭐 아내,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공동체 내에서 맡은 역할이 곧 자신이었습니다. 이 고대 문화에서는 이 자기가 맡은 역할을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어떤 자기의 욕구를 거스르고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습니다. 두 번째, 현대 서구 문화에서는 이제 반대로, 정반대로 절연성 자아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거는 개인주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든 외부적인 그런 조건들로부터 초연해서 정말 스스로 정말 내면 깊은 곳에서 자신을 찾아내야 한다. 이게 이제 자아를 개발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 자기 내면에 있는 꿈이나 갈망 이런 것들이 정체성이 되고 결국 그런 내 내면에 있는 것들을 주장해내고 자기 주장 약간 자기 희생이었지만 자기 주장을 해야지만 이제 자기의 그런 어떤 정체성을 개발하고 찾아낼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서구식 정체 형성이 일단 긍정적인 면은 무엇이냐면 사회적인 신분에 갇혀서 살아가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앞에 고대 문화를 보자면은 그냥 자기의 주어진 역할이
계속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면 가업을 잇는다든가 아니면은 자기 꿈이 화가인데 해왔던 일이 농부니까 계속 그 농부 일을 했어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일을 했어야 되는 그런 갇혀서 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갑갑했겠죠. 그런 거를 벗어나게 해줬습니다. 왜냐면 자기의 욕구, 자기의 꿈을 이루라고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떠나서 정말 자기의 꿈을 위해 노력하고 이루고 이런 긍정적인 측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더 많은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자신의 인간 내부에서 정체성을 발견하라? 이 말은 불가능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꿈과 갈망을 내면에서 발견해서 그게 곧 정체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갈망이 성질을 보면 정체성이 될 수가 없는 게 정체성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대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나의 자세는 달라질 수 있겠죠. 만약에 친구들과 있을 땐 좀 편하고 가족들이랑 있을 땐 편하다가 좀 격식 있는 자리는 조금 예의를 갖추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사람이 태도가 달라지고 정체성이 나는 집에서는 딸이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냥 친구지만 여기서는 회사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직책을 맡은 사람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변하는데 정체성이라는 거는 변하지 않고 그냥 참모습 이걸 얘기하는 건데 갈망의 성질 자체가 모순적이고 모호하고 늘 변하기 때문에 항상 참모습을 얘기하는 정체성과 맞지 않습니다. 일단 모순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갈망 A와 갈망 B가 서로 모순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갈망이 또 모순될 수 있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항상 갈등 속에서 우리는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호하죠. 왜냐면 갈망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이고 이게 구체적인 욕구일 수도 있지만 또 구체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변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우리의 욕구와 갈망은 항상 변하고 우리의 꿈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갈망들을 우리가 갈망들과 감정들을 가지고 있다고 모두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화가 난다고 화를 내지 않아야 될 상황에서 막 화를 내고 그렇지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신념과 가치를 통해서 지금은 이렇게 행동해야 돼, 지금은 이렇게 말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여가 장치를 통해서 걸러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니까 감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모두 다 동기화하지는 않는 것처럼 갈망을 모두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신념과 가치, 이 여가 장치는 공동체,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들의 어떤 말과 행동과 기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스로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만 나를 사랑하면 그만이다.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한 말인 게 만약에 제가 살인자예요. 근데 난 살인자인데 난 나를 너무 사랑해. 사람들은 날 사랑하지 않아. 근데 나만 나를 사랑하면 되지 뭐. 나만 나를 사람을 죽여도 난 괜찮아. 난 나를 사랑하니까 난 소중해. 이게 얼마나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나만 나를 사랑하면 그만이다? 나만 나의 길을 가면 된다?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정말 나르시시즘의 극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받아야 또 우리는 자존감이 올라옵니다. 타인이 나에게 가치 있다, 너는 존재가 정말 소중하다라고 얘기해줘야 우리가 자존감이 올라오고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나에게 더 많은 신뢰와 더 높은 자존감을 주겠죠. 굉장히 우리는 타인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되고 타인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자아가 개발돼 나갑니다. 그 다음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유롭다고 말하지만 자유롭지 못한다는 게 왜냐하면 이제는 자기 PR의 시대가 왔다고 얘기를 흔히 합니다.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오로지 나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로부터 독립해 나와서 내가 이제 독립적으로 내 꿈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독립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게 다 개인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브랜드화 시켰다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아와 가치를 창출해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감과 중압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옛날에 고대 문화에서는 공동체 속에서는 조금 공부 못하고 조금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성실하게 자기의 역할만
딸로서 아들로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은 크게 원망받거나 부담감을 가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할 일 꾸준히 계속 해나갔으면 됐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스스로가 결정하고 노력하지 않은 결과가 실패. 스스로가 뛰어나고 노력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공.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많은 부담감과 중압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려면은 외부 평가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사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 성공했어, 저 사람 실패했어 이런 것들에 굉장히 우리가 민감해졌습니다. 실패와 역경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외모도 그렇게 꾸미고 공부도 더 잘해야 되고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멋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절망스럽고 실패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는 사랑의 대상에 대한 의존도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사랑의 대상, 그게 사람이든지 뭐든지 그걸 신격화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대상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 결국은 구원과 그 대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인정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과 인정, 그거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사회적인 관계보다 개인의 이익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결국 관계란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계가 너무 소홀해지고 관계가 소홀해지면 공동체도 깨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현대 세속주의의 그런 에서 말하는 정체성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독립시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더 나약한 존재로 만들고 우리가 끊임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더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우리가 찾는 정체성의 모습이 아니고 스스로 더 자존감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어떤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기독교적인 그 내용들이 과연 세속주의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고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우리가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